지지부진해지는 은배모 이적, 맨유는 은배모를 포기해야 할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은배모 이적에 대해서 되게 상황이 지연되고 지지부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맨유 팬분들은 진짜 피곤하다, 영입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얼마 전에 맨유의 프리시즌이 드디어 시작이 됐죠. 휴가를 끝내고 선수들이 캐링턴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모림이나 코치진들과 같이 훈련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죠. 이번에 10번 등번호를 배정받은 마테우스 쿠냐, 그리고 18세 어린 윙백 디오고 레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좀 허전해요. 지금 나온 게 현재 맨유의 이적 상황이죠. 마테우스 쿠냐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린 선수 디에고 레온도 합류를 했습니다. 엔조 카나비크라는 어린 선수도 이제 데려왔는데 이제 곧바로 임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맨유의 영입 상황은 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각적인 전력 보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쿠냐 한 명밖에 없죠. 게다가 쿠냐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특이 케이스입니다. 지난 시즌 맨유가 리그에서 기록한 그 순위, 그리고 유로파 우승 실패 후 다음 시즌에 챔스를 비롯한 어떤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못한다는 상황? 이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 데려올 수 있는 매물이 아닌데 쿠냐 본인이 맨유행을 강렬하게 원했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 본인이 원해서 온 케이스를 제외하면 현재 맨유는 즉시 전력감 선수를 아무도 영입하지 못했다. 이러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카나비크는 바로 임대를 갔고요. 디에고 레온도 곧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라기엔 되게 애매하고 진짜 쿠냐 하나밖에 없는데 보는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이 들죠. 야, 진짜 설마 이러다가 지난 시즌 선수단하고 크게 다른 거 없이 새 시즌을 맞이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일이기는 했습니다. 유로파 우승을 실패하면서 뭐 챔스든 뭐든 어느 유럽 대항전에도 진출권이 없는 팀이잖아요. 유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다지고 이름을 날린 선수라면, 그리고 자기가 더 성장하고 밸류를 높이고 싶어하는 선수라면 당연히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에 가고 싶어하죠. 냉정히 말해서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클럽에 오고 싶어하는 좋은 선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나마 이게 맨유라서 클럽의 명성 덕분에 진행할 수 있었던 영입들이 있었죠. 쿠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맨유를 정말 가고 싶어 했고요. 어릴 때 브라질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TV를 막 볼 때부터 자기는 맨유의 팬이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맨유 팬들이 쿠냐의 할머니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브라이언 은베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적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진행 중인데, 은베모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맨유행만을 갈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쿠냐랑 은베모 두 선수 다 직전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라서 15위를 한 팀이 동시에 영입할 수 있는 자원들이 아니기는 해요. 매물로만 봤을 때. 정말 그 맨유라는 명성, 물론 주급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명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영입 활동이었다. 하지만 제가 좀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제 진짜 그 과거의 명성의 은혜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냐라든지 은베모라든지 이런 맨유라는 클럽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합류하길 원하는 선수들, 물론 이제 쿠냐는 제대로 영입을 하긴 했지만 이런 이들조차도 제대로 영입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과거의 명성이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젠 진짜 맨유한테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초조함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맨유 팬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시간이 너무 없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진짜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고 빨리 명가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은베모 하나의 이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니까 은베모 영입에서 발을 빼야 하냐 말아야 하나, 이걸로 지금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베모는 언제쯤 유나이티드의 선수로 확정될까? 그리고 만약 합리적인 협상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유나이티드는 협상 테이블에서 발을 빼야 할까? 즉 맨유는 브라이언 은베모를 포기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 주장을 인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두 개의 주장을 제가 차례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 두 의견들 중에서 어떤 게 더 타당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은베모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맨유가 특정 선수를 영입하는 데만 집착해서 결국 스스로를 망친 여름 이적 시장을 많이 봐왔다. 우리한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은 없다. 은베모는 좋은 선수지만 맨유가 그에게 너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까 두렵다. 이 계약이 너무 오래 걸려서 구단이 다른 부분들을 다룰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을까봐 두렵다. 구단이 은베모에서 발을 빼고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지난 시즌의 그런 끔찍한 성적, 이거를 고려하면 이번 이적 시장에 정말 많은 걸 바꾸고 보강해야 되는데 은베모 하나에만 뭔가 이렇게 매달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으니까 브랜트포드에서 지금 달라고 하는 금액이 말이 안 돼. 너무 우리의 비용 지출이 많아. 그리고 시간도 길어져. 그러면 확실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데에 집중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맨유가 은베모한테 올인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주장에서는 은베모한테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오른쪽 10번으로 잘 뛰어준 왼발잡이 아마드가 이미 있다. 왜 그렇게 은베모에 집착하는가? 메이슨 마운트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다. 조슈아 지르크지도 마찬가지다. 이 오른쪽 10번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 아무림의 3-4-1 시스템에서 두 명의 10번이 위치하잖아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10번,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10번. 이 두 명의 10번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오른쪽 자리. 은베모가 오면은 뛸 걸로 예상되는 이 포지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아마드도 있고 마운트도 있고 지르크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이미 있는데 굳이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브라이언 은베모를 영입할 필요가 있냐는 식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10번 중 하나로 놔두고 은베모에게 들어갈 잠재적 비용을 카세미로 같은 선수의 파트너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데 쓰는 건 어떤가? 그것도 아니면 은베모에게 제한된 6천만에서 7천만 파운드의 돈을 제대로 된 9번 선수에게 쓴다고 생각해보라. 이 오른쪽 10번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드도 이 자리에서 뛸 수 있고 아니면 지르크지도 이 자리에서 뛸 수 있고 마운트도 이 자리에서 소화가 가능하다. 그것도 아니면 브루노를 한 칸 올려서 써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브루노가 이 선에서 뛴 경우가 많았죠. 지난 시즌에. 브루노를 10번으로 올리고 은베모를 사는데 쓸 돈을 차라리 카세미루의 파트너 미드필더 이 자리를 영입하는 데 쓰는 건 어떠냐. 그것도 아니면 9번 스트라이커, 정말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데 쓰는 건 어떠냐. 이런 주장입니다. 즉 이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죠. 은베모한테 많이 투자할 바엔 포워드나 미드필더를 영입하자. 은베모는 좋은 선수다. 누가 그걸 부정하겠나. 하지만 유나이티드는 10번의 오른쪽을 소화할 만한 선수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도 조금 양심에 찔렸는지 이론적으론 그렇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긴 했죠. 어쨌든 이론적이든 뭐든 선수들 자체는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포워드나 중앙 미드필더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은베모를 적당한 가격, 빠른 시기, 납득할 수 있는 계약으로 데리고 오는 거면 당연히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무리하지 말고 어차피 10번은 지금 쓸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선수가 있으니까 오른쪽 10번 자리는 걔네들로 돌리고 다른 급한 자리, 센터 포워드나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을 영입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분명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아모린 시스템의 두 명의 10번 자리, 뛸 수 있는 선수의 숫자 자체는 분명 있어요. 뭐 지금 생각나는 선수만 해도 지르크지,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마드 디알로, 메이슨 마운트, 그 외 기타 등등 선수들이 분명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오른쪽 10번 자리에 굳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쿠냐도 영입을 했으니까 조금 눈을 돌려서 포워드나 미드필더 보강에 비용을 돌리자는 주장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이나 팀의 스쿼드의 현 상황을 고려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주장이죠. 이 첫 번째 주장, 은베모를 포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이에 대립되는 두 번째 주장을 보시죠. 은베모를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첫 번째 주장이 한 얘기 잘 들었다. 확실히 당신이 말한 것처럼 유나이티드에는 오른쪽 10번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수의 숫자가 아니라 그 선수들 하나하나가 감독인 아모림이 원하는 바에 적합하냐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지금 있는 공격진은 숫자만 많을 뿐이라는 거죠. 현재 스쿼드는 부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은베모의 이적은 상대 수비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고작 44골을 넣은 공격진이 이런 공격력을 되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15위를 한 팀이? 이제 왼쪽에 보이는 건 맨유의 지난 시즌 팀 내 리그 득점 순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8골을 넣어서 1위, 그 아래로 아마드 디알로가 8골, 가르나초가 6골, 호일룬이 4골, 지르크지가 3골, 그 아래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이런 선수들이 2골씩 넣었죠. 지난 시즌 맨유는 리그 10골을 넣은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맨유 전방 자원들의 냉정한 현 주소인데 은베모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은베모는 아모림이 3-4-3 시스템에서 오른쪽 공격수에게 원하는 많은 부분을 충족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다른 선수들, 아마드나 가르나초, 그 선수들은 지난 시즌 그 포지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지만 은베모는 그것보다 더욱 성숙하고 꾸준한 공격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지난 시즌 맨유의 다른 이선 자원들, 아마드가 8골, 가르나초가 6골을 넣었지만 은베모는 브랜트포드에서 지난 시즌 20골을 넣었다. 즉 퀄리티가 다르다. 그러면서 추가로 아마드 얘기도 덧붙입니다. 오른쪽에서 은베모랑 아마드의 공존도 생각을 좀 해봐라. 왼발잡이 아마드는 간간히 그 포지션, 오른쪽 10번 자리 얘기하는 거죠. 그 포지션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보여줬다. 그런데 은베모가 합류한다고 해서 아마드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아마드 디알로는 오른쪽 윙백에서도 윙어 같은 플레이, 상대를 끌어들이고 드리블로 그걸 제치면서 변수를 만들어내고 상대 골문을 타격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 왜냐면 아모린 시스템에서 윙백은 어차피 윙어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른쪽 윙백에 아마드 디알로를 놓고 그 앞자리 오른쪽 10번 자리에 은베모를 놨을 때 그 둘의 공존을 상상해보라. 맨유가 견고한 수비를 뚫어야 하는 경기에서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다.
은베모가 온다고 해서 아마드 디알로를 완전히 선발해서 제외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드를 오른쪽 윙백 자리로 내리고 이 자리에 은베모를 투입한다. 그러면서 오른쪽 10번 자리에 은베모, 오른쪽 윙백에 아마드. 둘 다 타격 능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의 이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는 박스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모여있고 반면에 왼쪽에는 쿠냐나 브루노 페란데스나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모여있음으로써 왼쪽에는 플레이메이킹, 오른쪽에는 타격. 이런 식으로 아모림이 비대칭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게다가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할 수 있는 선수 개인의 의사. 은베모는 유나이티드로 가고 싶어하고 지금까지 뭐 토트넘이나 뉴캐슬에 관심이 있었지만 별다른 일 없이 진전 없이 끝났다. 이런데 왜 초조해하느냐? 상황이 긍정적인데 우리가 왜 포기해야 하는가? 그의 영입을 확정하려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은베모가 영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구단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까지 거의 다 된 지금, 왜 지금 그를 포기해야 하는가? 정말 거의 다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돌아서려고 하느냐? 이 얘기죠. 저는 이 두 번째 주장 역시 확실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이 이제 은베모 자리에 뛸 선수가 많다. 왜 굳이 그 선수를 영입하는데 돈을 쓰려고 하냐. 이 얘기를 했다면은 두 번째 주장이 얘기하는 건 확실하죠. 그래? 그러면 그 많은 선수들이 만족스러웠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은베모를 영입을 해야 되고 상황이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초조한 마음에 여름 이적 시장에 막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에 또 돌아서면은 지금 뭔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개의 주장. 첫 번째,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 은베모 포기하고 빨리 다른 옵션을 찾자. 아니면 두 번째 주장, 이제 진짜 거의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초조해하냐. 은베모부터 제대로 영입을 하자. 이 두 개의 주장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주장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역시나 공격적인 측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주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 뭐 차라리 그 돈으로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을 하자, 아니면 뭐 9번 스트라이커를 영입을 하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지만 공격력적인 측면을 제일 먼저 끌어올려야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러려면은 앞선 최전방 1선 자원이나 그 아래 2선 자원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그 주장이 얘기했던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 득점을 빵빵 터트려줄 수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매물,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맨유의 공격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는 제대로 된 2선 자원의 영입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보여드렸던 지난 시즌 리그 팀 내 득점 순이죠. 리그 38경기를 치르는 동안 10골을 넣은 선수가 한 명도 없는 팀. 팀 내 리그 득점 1위가 브루노 페란데스인 팀. 공격수 4명, 아마드 디알로, 가르나초, 호일룬, 지르크지. 이 4명을 합쳐서 21골을 넣은 팀. 이런 지금 공격진의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영입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지난 시즌 리그에서 20골을 넣은 브라이언 은베모의 영입이, 게다가 지금 선수 본인도 맨유행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분명 도움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 시즌 날린 것들 반만 넣어줬어도, 반이 뭐야, 한 3분의 1만 넣어줬어도 리그 15위라는 성적은 받지 않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면 진짜 10골을 넣는 선수가 2명만 있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주장에서 했던 얘기들, 맨유는 이미 오른쪽 2선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은베모 딜이 어렵다면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보자 라는 얘기에 공감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뛸 수 있는 선수만 많을 뿐이지 그들 중 누구도 리그 10골을 넣은 선수가 없었다. 간단하게 뭐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은 맨유도 두 번째 주장 쪽에 힘을 실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렌트포드의 공격수 브라이언 은베모 영입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다. 곧 브렌트포드에게 더 나은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카이스포츠가 말하는 건데 한 소식통은 이번 주에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브렌트포드는 은베모의 가치를 6,500만 파운드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아마 모든 맨유 팬들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되든 뭘 하든, 뭐 진짜 은베모를 제대로 영입을 하든 아니면 은베모를 포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 영입을 보강을 하든 이런 식으로 뭘 하든 간에 잘 좀 하자.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는 모두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맨유의 은베모 이적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